실을 막 50개, 100개, 200개 넣어서 받으시고도 돈은 정말 비싸게 냈는데 효과가 하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R닥 닥터빈스 이명빈 원장입니다. 다른 원장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진료를 하거나 시술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을 시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장님, 사모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런 내용이죠.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대표 원장의 가족들이 많은 시술이나 잦은 관리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 원장인 제 가족이나 지인들이 병원에 오면 직원들이 좀 많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제가 제 가족들을 신경 쓰느라 다른 환자분들의 진료에 혹시라도 차질이 생길까봐 가족들이 병원에 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들에게 좀 좋아 보이고 싶고 조금 어려 보이거나 세련돼 보이고 싶은 저희 식구나 가까운 지인들의 마음을 너무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필요한 시술이나 관리를 잘 챙겨서 해드리는 편인데요. 제 경우에는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받으시는 시술은 우리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시술이어야 하고, 반대로 어떤 이유든 우리 가족에게 추천하지 않는 시술은 우리 병원 환자분들에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내가 가족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시술이라고 정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게 추천하지 않는 시술, 바로 첫 번째는 코 끝 필러입니다. 필러 시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전하기도 하고 효과도 좋고 수술 등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술이죠. 하지만 필러 시술이 만들 수 있는 드문 부작용을 겪으셨거나 그 두려움으로 주저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경우만 해도 하루에도 5명, 10명 이상의 필러 시술을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1년에 몇천 건의 필러 시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필러 시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부작용 없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안전을 위한 해부학적 지식과 그를 행할 수 있는 손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시술을 해왔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요. 어쩌면 아무리 효과가 좋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부위는 환자가 간절하게 원하시더라도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코 끝 필러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에 필러 시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코의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도 콧대 부분이 아닌 코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용적으로 코끝이 올라가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코끝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좁은 공간이고 이 공간 안에 여러 개의 연골과 혈관들이 두껍고 딱딱한 피부에 쌓여 있어서 콧대와는 다른 특수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끝 공간에 무리한 시술을 하면 정말 무서운 합병증 중의 하나인 혈관을 막거나 누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무서운 부작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히알루론산 필러는 많은 양이 주입되게 되면 쉽게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코끝에 퍼짐이 생기면 모양이 주는 만족도가 쉽게 사라지기도 하고, 반대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코가 좀 펑퍼짐해져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술을 이용해서 코끝을 올린 효과를 보시고자 한다면 코끝 자체의 필러를 하시기보다는 옆모습에서 코끝이 올라가 보이도록 비순각이라고 하는, 즉 코와 인중이 만나는 부위에 필러를 해서 개선을 시키거나, 수술이 무서우시다면 녹는 실 성분의 실을 2개 또는 4줄 정도를 우선 이용해서 코끝 모양을 개선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술은 바로 미간 부위 필러입니다. 저는 미간 부위의 필러도 환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생기고 주름 주변으로 꺼짐이 생기신 분들이 생각보다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대개는 40대나 50대가 될 때까지 보툴리눔 톡신, 즉 보톡스 시술을 한 번도 안 받으셔서 심한 주름이 생겼거나 근육 힘이 자체가 워낙 강한 남성분들이 이런 상태로 병원을 많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제가 미간 부위의 필러 시술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 부작용 때문입니다. 미간 주름의 바로 밑부분에는 상대적으로 큰 혈관이 지나가는 특수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는데요. 자칫 잘못해서 필러의 주입층을 잘못 선택하거나 환자의 혈관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다면 부작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간의 움직임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하루에도 수만 번 깜빡이는 것처럼 미간 부분은 움직임이 아주 많은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젖은 모래와 같은 부드러운 특성을 갖고 있는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한쪽으로 좀 쏠림이 생기거나 퍼져서
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간의 주름은 인상을 사나워 보이게 한다거나 때로는 화가 나 보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시술하실 것을 안내는 해드리긴 하는데요. 단순히 필러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복잡하고 섬세한 스킬을 요구하는 미세 주입 방식의 필러 시술이라거나 필러 대신 콜라겐 생성 촉진을 통한 자연스럽고 모양 유지력이 좀 더 좋은 시술 방식이나 약물을 직접 주사를 통해서 침투시키는 것보다는 큐어젯이나 미라젯과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극미량을 좀 더 정확하게 주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술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돌기가 없는 실리프팅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실리프팅은 분명 효과가 상당히 좋고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많진 않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시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가끔 보면 리프팅이 되기 위해서 실을 막 50개, 100개, 200개 넣어서 받으시고도 돈은 정말 비싸게 냈는데 효과가 하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리프팅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리프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는 첫째, 길고 돌기와 같은 특수 구조가 있어서 피부를 당겨 올리거나 고정시켜주는 실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돌기와 같은 특수한 구조물이 없어서 그냥 민자 모양의 단순한 구조를 가진 2-3cm 정도의 길이를 갖는 그런 실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얼굴의 모양이 당겨져 올라가고 물리적으로 리프팅을 받은 효과를 느끼려면 돌기 같은 것들이 있는 특수한 실들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민자의 실, 즉 돌기와 같은 구조가 없는 실을 넣으면 피부에 탄력은 생길 수 있긴 하겠지만 당겨져 올라가는 효과를 체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아주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와서요. 콜라겐 생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촉진시켜주는 콜라겐 부스터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PCL, PDLLA, PLLA, PDO, 카하 등과 같은 다양한 성분이 있고요. 이것들이 체내에 들어가면 콜라겐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제품명으로는 주베루, 란세, 스컬트라, 레디어스, 올리디아 등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만약에 탄력의 목적의 시술을 원하신다면 콜라겐 부스터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코끝 필러, 미간 부위 필러, 그리고 돌기가 없는 실리프팅을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추천하지 않고 시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시게 되면 너무나 많은 시술들이 있고 같은 효과를 위해서라도 병원에 따라서 추천하거나 권장하는 시술이나 수술의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서 효과도 좋아야 하지만 안전한지 부작용이 많진 않은지 이런 걱정과 궁금증이 많으셨을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알다 닥터빈스 이명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